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0월 25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한 주일 동안의 좀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시장을 보면은 좀 하락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 또 실제로 지나고 보면은 막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낙폭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연이어서 나타났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하방에 대한 지지선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좀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일 동안의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면서 2,400포인트대 좀 다시 한번 회복을 하지 않을까 그 정도 기대감은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을 얼마 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상당히 촉각을 세워봐야 되고요.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격차가 다소 좁혀지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오히려 TV 토론 이후에 격차가 이제 많이 벌어졌다. 뭐 그렇게 분석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분석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이제 항상 미국 대선이라는 게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아요. 지난 대선에서도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승리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적으로 일단 결과가 나와볼 때까지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단은 예상대로 조 바이든이 안정적으로 승리하는 게 단기적인 주식시장에는 가장 좋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민주당 쪽에서 뭐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주들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은 이제 또 뭐 근데 중장기적인 문제니까 일주일만 봤을 때는 시장에 불확실성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좀 지지율 격차를 벌이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에 대해서는 대선 뉴스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또 글로벌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뉴스를 좀 계속적으로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일주일 동안에는 3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중요합니다. 27일 화요일 날은 우리나라 3분기 GDP 성장률 발표 있고요. 29일 목요일 날은 미국의 3분기 GDP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금요일은 또 유로존의 3분기 성장률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성장률이 사실 좋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3분기 GDP는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전분기 대비했을 때 한 31% 정도 증가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런 이제 예상치와 부합하는 성장률이 발표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GDP 성장률이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애플과 페이스북, 뭐 구글, 아마존 등의 핵심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도 이제 거의 다음 주면은 좋은 기업들, 대표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다 끝내는 것 같아요. 26일 월요일 날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기 실적 발표 있고요. 26일 날 이제 금융지주사, 우리금융지주도 있고요. 27일 신한지주. 그래서 금융지주사들도 실적 좀 기대가 되죠. KB금융에서 이미 실적을 좋게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다른 뭐 금융지주사가 또 실적이 괜찮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 SDI, 2차전지 대표주잖아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과연 삼성 SDI 실적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제철 주가가 엄청 좋았잖아요. 현대제철. 실적이 이제 부합해야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실적이 뭐 생각보다 조금 안 좋게 나온다거나 하면은 차익 실현 좀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처럼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실적이 좀 상당히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일 날은 LG 이노텍 실적 발표합니다. LG 이노텍. 다음 주에 이제 이슈 중에 하나로 30일 금요일에 아이폰 12가 국내 출시를 해요. 아이폰 12 국내 출시와 관련해서 아이폰 부품주 중에서는 LG 이노텍이 그래도 좀 가장 좀 좋은 기업인데
LG 이노텍의 실적 발표 그리고 뭐 4분기에 대한 뭐 어떤 얘기들이 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아모레퍼시픽이 28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중국의 광군제가 이제 11월 달이에요. 그래서 중국 소비에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게 또 화장품이잖아요. 그와 관련된 아모레퍼시픽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4분기에는 이제 중국 소비가 좀 살아나면서 주가도 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의 촉각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29일 날 네이버 실적 발표 있고요. 30일에는 이제 조선주도 실적 발표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그래서 조선주들이 실적이 최근에 좋지 못하고 주가도 좀 가장 좋지 못한 섹터가 조선업종이에요.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바닥을 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종목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실적들을 좀 반드시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적자인 기업이 있다면은 우선적으로 좀 이제 종목 교체를 고려해봐야 되는 거고요. 실적이 좋게 나오고 또 다음에도 좋게 나올 그럴 예정의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일요일날 만약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각자 본인이 보유 종목들 실적 발표 일정들 좀 체크해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오늘은 좀 가벼운 종목으로 한 종목 말씀을 드릴게요. BHE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코스닥 종목인데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너무 좋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이제 가려면은 코스닥 시장도 가져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이폰 12 관련된 부품주기 때문에 한번 좀 내일 이후에 좀 지켜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 12 부품주고 또 퀄컴의 5G용 안테나 케이블 탑재 관련된 뭐 납품 이슈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기업 분석을 보셔야 돼요. 코스닥 종목을 투자할 때도 항상 기업 분석을 보셔야 되는데 실적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BHE 같은 경우 보면은 주당 순이익이요. 2022년 예상이 3,000원이에요. PER 10배가 3만원입니다. 3만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리가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내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딱 컨센서스를 봤을 때 적자인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할 때 피해야 돼요. 컨센서스를 봤을 때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산 가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을 투자해야 되고 이 BH 같은 경우도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뭐 한 3만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손절가는 24,000원 정도. 뭐 2만원이라고 하는 게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좀 크잖아요. 손절가는. 그러니까 좀 서서히 모아간다 뭐 생각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손절가를 각자 더 짧게 잡고 다음 주에 한 주일만 좀 보자. 한 주일 동안 봤을 때는 한 10% 정도 수익률 24,000원 정도까지 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구간이고요. 그런 부분들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24,000원 목표가 중기적으로는 3만원 정도 목표가로 좀 뭐 체크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업종을 좀 전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증권업종. 가장 좀 안정적인 업종이 증권업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래대금이요. 계속 지금 10조 원입니다. 뭐 제일 낮은 게 9조 7천억 원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1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10월 달에도. 그래서 10조 원대 거래대금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증권업종의 실적이 3분기, 4분기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들을 좀 포인트에 맞춰서 증권업종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삼성증권 같은 경우 수급 계속 들어오죠. 기관과 외국인 계속적으로 지금 쌍끌이 매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시장이 밀릴 때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맞춰보고 조정 시에 증권업종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시장이 뭐 돌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증권업종을 좀 탑픽 업종으로 꼽고 싶습니다.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좀 단기 좀 뭐랄까 반짝반짝하는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흥증권 같은 경우 지금 지난주에 많이 올랐거든요. 뭐 좀 조정을 받을 때 5일선 근처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주는 BH 그리고 좀
좋은 종목은 증권업종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일 동안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